안녕하세요. JD 부장구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상하이 봉쇄 해제가 호재일까 아니면 중국발 경기 침체의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체인저 1, 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파월 강한 물가 안정 의지, 주가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76%, S&P 500 지수가 2.02%, 다우존스 지수가 1.34%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상하이 봉쇄가 호재일까 아니면 중국발 경기 침체 해제일까? 어제 발표된 중국 소매 판매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1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등의 봉쇄 영향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수가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 테슬라 등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 3일 연속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중국 당국은 부분적으로 상하이 봉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 기술주 등 내수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빅테크들이 크게 오르면서 홍콩 상하이 증시가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올랐으며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다가 결국 나스닥까지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애플, 테슬라 등 중국 내수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들은 왜 올랐을까? 문제는 실업률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 대졸자의 취업률이 23%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낮으면 젊은이들 실업이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현재 내수 수출 등 망가져서 할 수 있는 일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실업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부채가 막대한 데다 또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은행들은 채권을 사줄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채권을 만약 사준다 하더라도 은행의 부실이 커져 나중에는 중국발 금융위기의 위험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중국 정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알리바바, 텐센트, 징뚱 등 빅테크를 풀어줌으로써 민간 기업이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투자보다 서비스 진작이 실업을 줄이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늘리려면 서비스 기업이 대부분인 중국의 빅테크를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국의 빅테크는 이번 방역과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100만 명 이상을 감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의 규제만 풀어준다면 일시적으로 실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GDP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JP모건의 변심, 중 빅테크 목표가 올렸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JP모건이 지금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 그 JP모건 보고서가 뜬금없이 중국 빅테크 목표가를 올렸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의 밑보인 JP모건이 알아서 목표가를 상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빅테크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중국 정부의 복심을 읽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2% 늘었습니다. 아주 강한 소비 심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풀린 돈이 여전히 미국의 소비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오르는 와중에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발언은 아무리 봐도 꽤나 매파적입니다. 금리를 50bp 올린다고 했고 그 이후로도 강하게 금리 상승을 얘기했습니다. 나스닥은 살짝 꺾이는가 했지만 다시 올라 결국은 2.76%로 올라서 크게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오르자 파월의 발언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게 파월의 패턴이죠. 항상 파월은 발언하고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빠지는 게 파월의 발언 패턴입니다. 그러니 반대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꺾이지 않았고 파월은 50bp 올려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니 지속적으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제의 상승은 중국의 호재로 인한 상승이고 파월의 패턴처럼 파월이 발언하면 잠깐 올랐다가 다음 날부터 꺾이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얼마나 내수를 진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국제적인 물가 상승 기조에서 반대의 정책입니다. 자칫하면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그 양적 완화가 반대가 되어서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달러가 해외로 중국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서 결국 중국발 외환 위기에 세계가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를 이참에 살리는 것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큰 그림도 아닙니다. 빅테크를 때려잡아서 CBDC 그러니까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중국 정부 주도의 강한 통화 정책을 펴나가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의 부분 해제는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40만 명이 하루에 걸리고 나서 점차 떨어져 최근 3만 명대로 가라앉았는데 중국은 이 정도로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 확진자의 27배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하루에 1,000만 명 이상 오미크론이 걸려야 증가세는 꺾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발병하고 나타난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이발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시작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리포트 상하이 봉쇄 완화하자 너나 없이 보인 놀라운 모습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상하이 봉쇄를 부분적으로 풀기로 하자 시민들이 상하이 탈출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민들 중 오미크론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퍼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봉쇄하며 방역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세계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인플레이션은 더 세게 올 것이고 연준은 빅스텝과 양적 축소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이번 상하이 봉쇄 해제가 오미크론의 지옥문을 연 것이라면 기울까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리세션이 올 수도 있으므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결국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뉴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상하이 봉쇄 해제가 후재일까 아니면 중국발 경기 침체의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